자, 그래서 1인이 베트남 여행을 시작하는 법인데 이게 혼자 여행을 오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행을 기획을 하고 어떻게 베트남 여행을 성사시키냐 과정에 대한 거고 1부는 오늘 이거에 관한 내용이고 2부는 또 요즘 핫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있어요. 지난번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제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제보를 해주시고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그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이 또 오셔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형님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1인이 베트남 여행을 시작하는 법 출발할게요. 여행은 항상 1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예를 들어서 술자리나 밥을 먹을 때 친구들끼리 우리 베트남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막 다 알아보고 돈이건 시간이건 뭐든 다 알아본 다음에 야 이거 우리 한번 가봐도 되겠다라고 누가 총대를 매지 않는 이상 평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안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보통 한 분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적인 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과정 자체가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한 명 또는 두 명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전파를 합니다. 특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나에서 형님들 제가 오늘도 만났는데 한 분이 항상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질릴 때까지 상대방한테 보낸다고 해요. 이거 봐라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만 좀 보내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낭 가면 바로케에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한 분, 두 분이 더 치면 한 분은 일단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이미 눈이 휘둥글 하십니다. 아니 이 목소리는 하시는데 옆에 있던 분은 갑자기 네가 보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은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광팬이에요. 이 사람이 제 친구가 당신 광팬이에요. 막 이런 분도 많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첫 준비 단계는 같이 갈 사람을 먼저 모으거나 아니면 혼자서 일단 먼저 알아봐요. 혼자 막 정보를 알아본 다음에 설득을 해요.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그럼 결국에는 일행이 구해질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여행을 가시는 거고 일행이 구해지지 않으면 혼자라도 가볼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장단점입니다. 여러 명이서 가시면 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총대를 매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혼자 준비를 대부분 다 하세요. 꼭 한 분이 다 합니다. 준비를. 그리고 나서 항상 이제 저도 몇 번 당했지만은 아무리 사이가 좋고 친한 친구들이라도 여행에 같이 갈 때 좋은 친구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되게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근데 대신에 혼자 갈 때보다는 재밌을 가능성이 크죠. 에피소드도 많고 주로 이제 저희가 불알 친구라고 하는데 라이브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오면 재미있긴 합니다. 근데 혼자 갈 경우에는 내 성향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한데 좀 심심해요. 결국에는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인원이 정해졌으면 이제 지역 선정부터 해야 되는데 각종 이유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비행기 표. 특히 이제 부산에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 시간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선 주변에 뭐 직장 동료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와이프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호치민이나 이런 거 베트남 간다고 하면 이제 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하노이는 그럼 다낭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 성향이죠. 우리가 말했던 자기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거고 첫 여행을 베트남을 가려고 하는 계획 중인데 기간을 얼마나 정해야 할지 3박 4일이 좋은지 6박 7일이 나을지 뭐 3박 4일 6박 7일 사실 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기본 틀을 짜주는 거고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와서 좀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을 기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이왕 오는 거 길게 와서 한 번에 적응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베트남은 갈수록 좋습니다. 6박 7일 명소 가자고 하는 친구들은 손절합니다. 관광지를 가자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관광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알리바이니 머니 따로 보냅니다. 저는
4명이 오잖아요. 4명 중에 2명 정도는 꼭 관광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너네끼리 다녀와라. 나는 마사지나 받고 있을란다. 서로 이렇게 각자가 놀아야 됩니다.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혼자 오시면 지역 선정의 기준을 철저하게 본인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면 되고, 지역별 특징을 파악을 하시고 본인의 성향대로 선정을 하시면 되고, 제 채널에 그 혼자 오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영상들이 있고요. 여러 명이 오시면 지역 선정의 기준을 장르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광지를 가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고, 혼자 놀러 가면 저랑 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들 오실 때마다 놀아버리면 저의 이 라이프,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가라오케 같은 데서 잠깐 인사는 드리고 안내를 드릴 수도 있겠죠. 알리바이는 새벽에 니네끼리가, 새벽은 너무했다. 보통 아침, 오전, 점심 시간에 저기 호야니아 다녀와라. 나는 마사지나 받고 커피나 마시고 쉬련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8명 놀러 가면 많은 건가요, 인원이? 많은데 좀 많을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지 않으시면. 여러 명 오시면 의견 다툼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낭이 좋은데 요즘 하노이가 땡김, 뭐 다낭도 갔다 와보시고 하노이도 갔다 와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8명이 그래도 다낭은 좋은 게 풀빌라 방 8개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게 없죠. 호치민에 이번에 한두 개 있었는데 좀 부킹이 힘들고, 다낭은 그래도 매물이 좀 더 있으니까. 아니면 뭐 포럼 2개로 찢어가지고 서로 교류전 해야죠, 밤마다. 자,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해서 그렇게 조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낭은 팔룸이 있습니다. 대신에 매물 자체가 많진 않죠. 정한되면 진짜 포럼 2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럼 많으니까. 자, 그 다음은 일정을 픽스하고 발권을 하시면 돼요. 일정을 픽스하고 비행기를 발권하고 숙소를 예약하시면 되는데, 일정이랑 비행기 픽스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숙소의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호치민 하노이는 아파트 2달 전, 풀빌라 3달 전, 다낭은 풀빌라 2-3달 전 정도가 좋습니다. 뭐 호텔은 1달 전에 해도 되고요. 잘 맞으시는 분들이면 8명은 재밌죠. 거의 뭐 지금 야구 경기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배구 한판 하는 건데, 보통 8명은 좀 멤버 구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성이 좀 많은 편이긴 하나, 계속 그렇게 같이 다니셨으면 재밌죠. 1월 초에 가는 거는 뭐 여행은 항상 괜찮습니다. 하노이로 보고 있다. 하노이에 8명 오시면 투룸짜리 4개 잡으셔야 돼요. 8명 풀빌라는 없습니다, 하노이에. 다낭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1박당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하노이는 아파트 비용이 쌉니다, 1박당. 저희 아래에 보면 고정 채팅에 예약 문의 누르시면 지역별 실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풀빌라랑 숙소를 저렇게 예약을 해주시고, 일정을 픽스하고 발권을 하시고 시기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행분들한테도 총대 매신 분들이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다 필요 없어요. 코스 짤 필요도 없고, 우리 뭐 하자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예산을 정하기 위해서는 메인 밤문화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밤문화를 몇 번 할지를 정하면 여행에 큰 틀이 잡힙니다. 제가 말하는 메인 밤문화라는 거는 긴밤이거든요. 물만 빼는 게 아니라 긴밤 시스템을 한다고 쳤을 때 모든 지역이 비용이 다 비슷하고 시스템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긴밤을 친구들끼리 몇 번 할 건지를 정하면 그 여행에 큰 틀이 잡힙니다. 우리로 치면 뼈대가 잡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박으로 오셨을 때 긴밤 몇 번을 하자부터 정해야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착착착착 여행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박으로 오셨는데 4일 내내 긴밤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자기는 긴밤 한 번만, 2번만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1인분들이랑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성향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진짜로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긴밤을 세팅을 했다. 그러면 긴밤 외에 그 다음날에는 서브들을 넣어가면서 일정을 짜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림 같은 걸 그려도 긴밤을 밑그림으로 그려놔야지 그 다음 색칠이 편하지, 색칠 무슨 색으로 할지부터 정하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밤문화를 하지 않는 날에는 주로 조합을, 다낭 같은 경우는 바 스웨디시 아니면
이발소 마사지 스웨디시, 그리고 좀 빼먹었는데, 호이안이든 뭐 바나일이든 투어 가고 스웨디시 이렇게 조합하셔도 되고, 뭐 삼성 투어, 세마이 투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들을 조합을 하시는 겁니다. 하노이는 로컬 가라오케 안 나가요 하시던가, 한인 가라오케 안 나가요 하시고 스웨디시 하시고, 호치민은 바 스웨디시, 로컬 가라오케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인밤을 안 했을 때 뭘 할 건지는 선택지가 또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성향에 따라서 조합을 하시면 되죠. 여행을 그냥 막연하게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틀을 잡기가 편해요. 계획 세우기도 편하시고. 자, 그 다음은 예약입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나시면 황제 투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건 오셔서 예약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호치민, 하노이, 다낭은 숙소를 예약하시고 톡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다낭의 경우는 저랑 다낭 실장이랑 상담 실장이랑 3명이서 톡방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대 상담을 다 하고 진행을 하니까 2-4주 전에 하셔도 됩니다. 11월 4일 다낭 발권했는데 날씨가 어떨까요? 11월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인은 수질이 안 좋다고 하던데 수질은 빠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님들도 한국에서 유흥을 간다고 쳤을 때 안 주는 곳이 더 예쁘잖아요. 그거는 만국 공통 아닌가요, 원래? 주는 곳은 안 주는 것보다는 덜 예쁘죠. 왜냐면 안 주는 애들은 안 줘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거는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뭐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습니다. 8월 중순에는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더울 건데 비가 이제 다낭이 매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런스를 말씀드렸을 때 한인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100은 한국의 유흥에 비해서 싼 편이에요. 하지만 100을 지불하고 수질도 좋고 나가기도 하는 애들을 만나는 건 베트남에서도 어렵습니다.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마찬가지고, 예쁜데 나가기도 하려면 100이 아니라 150, 200을 줘야 되겠죠. 근데 바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100보다는 예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약간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형님들이 가시는 유흥들이 베트남에 오셔서 흔히 말해서 보급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가라오케 같이 딱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가는 경우, 그럼 시세가 딱 정해져 있는데 시세보다 더 예쁜 친구들을 만나려면 당연히 더 예쁜 구장을 가야 되겠죠. 근데 시세보다 더 줬을 경우에 만약에 별로이면 내상인데, 시세만큼 줬는데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인가라 애들보다는 예쁠 수 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을 꼬시려면 한인가라의 몇 배의 돈이 들죠. 그런 장단점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찌저찌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면 혼자 가신 분은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갈까? 가지 말까? 여러 명 가신 분은 이럴 겁니다. 또 갈까? 나만 갈까? 멤버 바꿀까? 가지 말까? 대충 김밥은 그 비용이 맞습니다. 설명 기회 쏙쏙 박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쌓인 경험과 아쉬움이 축적되면서 문제는 그거예요. 형님들이 다시 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베트남 여자의 맛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맛이라는 표현이 너무 상스럽긴 한데, 놀아봤을 때 또는 뭐 관계를 했을 때 베트남 여자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 다시 오시게 되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들끼리 비교를 하던가.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항상 베트남에 3박을 와서 3명을 만났는데 첫날에 애가 그냥 전향이었는데 둘째 날 다음 날이 다 별로였어. 첫날 애가 생각난다거나, 첫날 애가 그냥 전향인 줄 알았으나 아니 좋았는데 둘째 셋째 날에 더 좋은 애들 만났다거나, 결국엔 상대적인 비교 관점이 생겨버리면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 라방 듣고 계신 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개방을 많이 하시죠. 베트남은 바로 오라병 걸립니다. 이게 오라병 걸리는 게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가, 저도 지금 호치민에 로맨스 한 여자애는 연락이 자주 오고 저보고 좋다고 계속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걔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진짜 봤을 때 얘 진짜 착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낭에 제가 지금 플랜 D로 가동하고 있는 친구는 외모가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외모가 제 스타일인데 이게 뭔가 너무 관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걔도 제가 좋다는데 뭐 되게 걔가 좀 뭐라 그러지,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스킨십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한대요, 걔는. 근데 그 호치민 친구는 옆에서도 애교도 많고 지가 막 계속 안기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남자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게 첫 번째 친구가 애교도 많고 착하고 앵기고 이러는데 외모가 두 번째 친구가 더 괜찮다 보니까 두 번째 친구한테 좀 더 정성을 쏟게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만약에 나랑 사귀더라도 신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내가 과연 진짜로 이거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저처럼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여자친구로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있겠지만은 여행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하루 놀고 마는 건데 놀고 말아도 생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원래 이번 주에 하노이를 가려고 했는데 촬영 모델들이 캔슬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거든요. 제가 하노이에 다음 주에 가서 만나기로 한 여자애는 거의 한 4년 전부터 제가 보던 애예요. 3년 전? 4년 전? 도시락 중에서 거의 뭐 우리 옛날 도시락 같은 느낌이에요. 그 은색깔 도시락이 들어있는. 근데 그만큼 제가 자주 보는 만큼 저랑 잘 맞는다는 얘기죠. 한 4년을 봤어요, 도시락으로. 물론 이제 4년 내내 본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근데 걔는 한결같아요, 4년 동안. 술도 잘 먹고 저랑 노는 것도 잘 받고 뭐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왜 여자친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딱 그 선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그 뒤로는 공정거래 대상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 얘기였고 2부로 출발할게요, 형님들.